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저희가 H3 분자의 M을 구해줬잖아요. 자, H3 분자의 M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운데 수소 원자하고 양쪽에 붙어있는 두 개의 수소 원자의 결합으로 우리가 이 3원자 분자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원자의 어떤 오비탈을 왼쪽에다 그려주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을 오른쪽에다 그려주고요. 선생님 저희 콘서트 거의 했어요. 여기 C1S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자는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는 반드시 분자 오비탈이 게라데 아니면은 운가르데로 나눠진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M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자 오비탈 있고 여기 원자 오비탈 있으면 더해서 더하고 빼고해서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는 예를 들어서 얘가 게라데였다 그러면은 이 분자 오비탈을 표현해주는 원자 오비탈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라데가 돼요. 만약에 분자 오비탈이 운게라데였다 그러면 얘도 운게라데, 얘도 운게라데. 다시 말하면 분자 오비탈이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눠진다면은 그 분자 오비탈을 표현해줄 원자 오비탈도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이 원자 오비탈은 가운데 수소 원자는 S 오비탈이니까 얘는 그냥 당연히 게라데 오비탈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1SA 오비탈이나 1SB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야. 예를 들면 얘가 중심이라 그러면 1SA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1SB 오비탈은 여기에 있는 오비탈,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니까 1SA나 1SB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야. 이럴 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 결합을 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1SA 플러스 1SB고 다른 하나는 1SA 빼기 1SB가 이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따라서 얘는 게라데 오비탈이에요. 다음에 1SA 플러스 1SB는 이런 오비탈이에요. 얘는 어떤 오비탈이냐면 대칭을 시켜보게 되면은 운게라데 오비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수소에 가운데 수소에 있는 1S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은 1SA하고 1SB가 아니에요. 1SA 플러스 B, 1SA 마이너스 B라는 거죠. 게라데하고 운게라데하고 상호작용하지 1SA나 1SB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오비탈의 조합이랑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쉽죠. 게라데는 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본능을 만들고 안타의 본능을 만들고 얘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나온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놈이었죠. CO2. 이 분자부터 어떻게 구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관한 대칭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져요. 따라서 그 분자 오비탈을 표현하는 원자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카본의 오비탈을 2s, 2p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산소 오비탈은 일단 2s 오비탈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2s 오비탈은 여기 카본의 2s나 2p에 비해서 상당히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상호작용을 하질 않아. 옆으로 그냥 그려줍니다. 문제는 여기 2p 오비탈이 여기 3개, 여기 3개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얘네랑 상호작용한다. 그때 1차적으로 무슨 오비탈부터 먼저 생각해 주냐면 이 옥션에 이걸 우리가 보통 지축이라고 부르거든요. 지축에 있는 PG 오비탈 2개하고 얘하고의 상호작용을 먼저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PGA, 2PGB. 나머지 4개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인가요? 여기 PX 오비탈, 여기 PX 오비탈, 여기 PY 오비탈, 여기 PY 오비탈, 여기 4개 오비탈인데 얘는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옆으로 빠져. 그래서 여기 2PG 오비탈하고 얘네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해줄 텐데 얘도 마찬가지죠. 2PGA, 2PGB는 이런 오비탈이에요. 2PGA는 이런 오비탈, 2PGB는 예를 들면은
이런 오비탈. 이 오비탈 자체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이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어. 그 두 개가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는 2pga 플러스 2pgb. 다른 하나는 2pga 빼기 2pgb. 이 오비탈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 이 오비탈을 그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얘는 대칭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는 게라데 오비탈.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는 운게라데 오비탈. 그러니까 얘가 게라데 오비탈이고요. 얘가 운게라데 오비탈. 계속 그러지만 똑같은 얘기야. 여기 카본에 있는 2s랑 2p랑 상호작용하는 것은 2pg도 아니고 2pgb도 아니야. 2pga 플러스 2pgb, 2pga 빼기 2pgb. 워터믹 오비탈의 조합이랑 얘랑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이건 게라데 오비탈이죠. 얘는 p 오비탈이니까 운게라데. 그래서 게라데는 여기 게라데는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운게라데 오비탈인데 운게라데 오비탈 세 개가 다 얘랑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하나만 상호작용하는. 그게 뭐냐면 2pg 오비탈. 여기 2pg 오비탈이랑 여기 운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여기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 그려봐라 그러면은 2pg 오비탈 하나 그리고 양쪽에 있는 오비탈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부가 같은 것끼리 만나도록 여기를 그려줘요. 얘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가지고서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노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하고 얘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이건 본딩 오비탈이고 안타의 본딩 오비탈인데 공통점이 있어. 대칭성이 운게라돼요. 얘도 운게라되고 얘도 운게라.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얘도 운게라되고 얘도 운게라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여기 있는 두 개 2pg 오비탈이랑 여기 2s 오비탈, 2pg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제 지워버려. 얘도 이제 지워버려. 그럼 몇 개 오비탈이 남냐면은 6개 오비탈이 남아요. 여기 4개가 남고 여기 2개가 남아. 여기 4개, 여기 2개는 뭐냐면은 여기 px 오비탈 3개 하고 여기 px 오비탈 3개가 남아요. 여기 3개, 여기 3개가 남아. 먼저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은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요런 오비탈, 요런 px 오비탈 3개가 상호작용을 해서 3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얘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노드가 하나도 없는 오비탈. 여기는 노드가 하나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겠죠. 컨트리뷰션이 없고 마이너스. 여기는 노드가 2개짜리. 그래서 이 3개의 px 오비탈의 상호작용해서 3개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어. 근데 그것을 수직한 방향으로 또 p 오비탈이 3개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똑같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3개 상호작용한 거랑 이렇게 3개 상호작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쌍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개, 2개,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기다 이제 그려주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CO2의 MO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채워주는데 이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은 16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거든. 그래서 아까 여기 2s 오비탈 2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넘버딩 오비탈까지 채워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CO2의 MO.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여기 CO2거든요. 근데 CO2랑 NO2 플러스는요 밸런스 일렉트론 수가 같아요. 둘 다 16개예요. 루이스 다이그램 그려도 아마 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CO2에 비해서 NO2, C하고 N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오비탈 주시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도 NO2 플러스의 MO 다이어그램이에요. CO2랑 거의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질문은 여기서 CO2는 파라마그네틱하냐 다이마그네틱하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마그네틱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부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NO2 마이너스야.
NO2 플러스에 비해서 NO2 마이너스는 전자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전자 두 개가 추가가 되니까 여기 전자 이렇게 들어가서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 두 개가 생기니까 파라마그네틱하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CO2나 NO2 플러스는 구조가 리니어한 구조예요. 우리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얘는 어떤 구조냐면은 루이스 다이그램 그려주면은 아마 꺾어진 구조가 나와요.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 에모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에모 다이어그램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게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원점에 관한 대칭이다. 그걸 사용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NO2 마이너스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 이런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NO2 마이너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NO2 마이너스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꺾어진 분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선형 분자긴 하지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리 M으로 다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 가서 양자학 시간이나 물리학 시간 가면은 요 꺾어진 분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M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반학 시간이기 때문에 저거를 M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풀리. 좀 복잡하거든요. 대신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은 유기학자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유기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MO 이론하고 VB 이론을 혼용해서 쓰는 방법을 써요. 먼저 VB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설명하고 파이 결합은 나머지 파이 결합 M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NO2 마이너스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O2에 그 VB 이론에 관한 O2나 근데 이게 NO2 마이너스랑 O2가 아니라 O3. O3랑 전자가 18개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NO2 마이너스 설명하는 거랑 O3 설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프린트물에 O3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NO2 마이너스랑 똑같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O3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먼저 O3를 풀리 M으로 하지 않고 VB 이론하고 M으로 같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은 O3에 루이스 다이그램 일단 그릴 줄 알아요. 근데 그려봤죠 우리가? 루이스 다이그램 어떻게 그리냐? 뭐 이렇게 그리죠? 뭐 이렇게 그려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스테이크 넘버가 3이기 때문에 얘는 꺾어지는 구조를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체크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전자쌍이죠. 동그라미 친 전자쌍. 여기 동그라미 친 전자쌍이랑 오른쪽에 루이스 다이그램의 동그라미 친 전자쌍은 왼쪽에도 나타나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전자쌍. 동그라미 친 거는. 그런데 여기 네모친 전자쌍 있잖아요. 여기 네모친 전자쌍은 위치가 달라져. 그죠? 여기는 왼쪽 산소에 나타나잖아요. 오른쪽 루이스 다이그램은 오른쪽 산소에 나타나는 전자쌍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쌍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왼쪽과 오른쪽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전자쌍이 있고 네모친 전자쌍은 위치가 변하는 전자쌍이에요. 자, 결합 전자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결합 전자쌍, 여기 결합 전자쌍. 여기 결합 전자쌍, 여기 결합 전자쌍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위치가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내가 네모친 여 전자쌍 어떻죠? 위치가 바뀌어. 왼쪽에 루이스 다이그램하고 오른쪽 루이스 다이그램에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거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걸 일단 기억을 해주고 먼저 여기 O에는 어떤 혼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sp2 혼소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sp2 혼소 오비탈 중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옥시전의 sp2 오비탈하고 산소의 2p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질 텐데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기 옥시전에는 2s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 2p 오비탈이 3개가 있거든요. 전자쌍 하나는 2s에 있는 전자쌍. 여기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어느 방향에 있는 여기 시그마 결합을 할 때 하나는 2s 하나는 2p야. 이 2p 오비탈이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쌍이냐가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옥시전 sp2 오비탈하고 산소의 2p 오비탈의 오버랩에서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세 개의 p 오비탈 중에 어떤 p 오비탈하고 시그마 결합을 하고 세 개의 p 오비탈 중에 어떤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하느냐를 결정해요. p 오비탈은 방향이 다르잖아요. 먼저 이게 2px, 2py, 2pg라고 했을 때 먼저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어느 방향의 2p 오비탈이냐면 이 방향의 2p 오비탈. p 오비탈이 세 개야. 이쪽 방향에 2p 오비탈이 하나 있고 이쪽 본드 방향으로 그 다음에 그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2p 오비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O3가 이루는 평면 수직 방향으로 2p 오비탈이 하나 있어요. 세 가지 2p 오비탈이 있는데 먼저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들어가는 2p 오비탈은 여기 방향의 2p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의 2p 오비탈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 쓴다. 요 방향의 2p 오비탈은 여기 산소의 sp2 오비탈과 오버랩에 서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 쓰이고 요쪽 2p 오비탈은 비공유 전자쌍에 쓰인다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남죠? 요쪽 방에 2p 오비탈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하나는 2s고 하나는 2p일 거예요. 여기 2s 오비탈은 그냥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2p 오비탈은 요쪽 방향의 2p 오비탈이야. 요쪽 방향의 2p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 사용하고 여기도 p 오비탈이 남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론이 바로 VB 이론이에요. VB 이론으로 설명되는 전자들이 있거든요. 요 전자 설명되죠. 요 전자 sp2 혼성 오비탈에 들어간다. 2s 오비탈, 2p 오비탈도 어산이 되죠. VB 이론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도 다 어산이 되죠.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이제 VB 이론으로 넘어가요. VB 이론이냐? M. 여기 옵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오비탈이 남아있냐면 칠판의 수직으로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죠. 여기도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나요? 왜 그러냐면은 p 오비탈 3개 중에 2개가 혼성 오비탈에 사용되고 하나가 남잖아요. 하나 남아있는 p 오비탈이 어떤 방향이냐면은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뭐죠? p 오비탈 3개가 남아있는 거야. 칠판의 수직으로 여기도 하나 남아있고 여기도 하나 남아있고 여기도 하나가 남아있다.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옥시전을 쓰면 이렇게 p 오비탈이 칠판의 수직으로 3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 3개가 MO를 하게 될게요. MO.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뿔 없고 마이너스 뿔 이렇게 3개의 MO가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VB고 여기부터는 뭐죠? MO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 뭐가 남아있냐면 여기 MO를 그려놨는데 이 전자를 어디까지 채워줘야 할 거냐를 결정을 해요. 어디까지. 자 그러면은 O3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6개씩 18개 그죠? 자 요거는 VB이론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를 갖다가 시그마 결합은 VB이론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파이 결합은 MO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VB 결합으로 설명이 되는 전자쌍은 전자는 몇 개일까요? 여기 전자쌍 VB로 설명이 되죠. 여기 2개의 전자쌍, 여기 2개의 전자쌍 다 VB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쌍이니까 10개죠. 그죠? 플러스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도 VB 이론으로 설명이 되니까 토탈이 몇 개가 설명이 되는 건가요? 14개가 VB 이론으로 다 설명이 돼요. 그 몇 개가 남죠? 18개 중에 14개가 VB 이론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4개가 남게 돼요. 그 4개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건 MO로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죠? 여기까지 들어간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O3를 설명, 꺾어진 분자의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시그마 결합 혹은 비공유 전자쌍은 VB 이론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요 세 개의 p 오비탈의 MO는 파이 결합은 MO로 설명해 주게 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었던 게 있었잖아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면은 O3는 공명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네모친 전자쌍이 있고 동그라미 비친 전자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합도 요 시그마 결합이 있고 네모친 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모친 결합이나 네모친 전자쌍 특징이 뭐죠? 움직인다는 거, 움직여. 왼쪽 루이스 다이그램의 위치하고 오른쪽 루이스 다이그램의 위치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전자쌍하고 여기 네모친 결합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은 왼쪽 산소에 있을 때가 있고 오른쪽 산소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자쌍이 어디에 있죠? 왼쪽 산소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산소도 있을 수도 있다. 결합도 마찬가지. 결합도 요 시그마 결합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 두 개 산소에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 MO에서 나타나는 결합은 어디에 있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네? 여기 있는 전자쌍은 여러 세 개의 산소 원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결합이라는 거죠, 그죠? 어느 특정한 산소에만 있는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잖아.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는 공명 구조에서 나오는 전자쌍하고 움직이는 결합을 MO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뭐랑 같다고요? NO2-랑 같다 그래요.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NO2-도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보면 어떻게 해서 전자들이 모두 다 쌍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쌍을. 그래서 얘는 NO2-는 파라마그네틱하지 않고 다이아마그네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기하자면요. CO2 플러스 혹은 NO2 플러스. NO2-, 얘는 O3랑 같거든요. 여기는 특징적으로 두 개씩 쌍을 이루는 전자들이 나옵니다. 왜 쌍을 이룰까?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p 오비탈에 모레큘러 오비탈이 나온다면은 7, 8의 수직인 방향으로 똑같은 오비탈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서 그냥 하나만 딱 나와. 그래서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얘는 다이아마그네틱, 얘도 다이아마그네틱하고 얘도 다이아마그네틱하다. 여기 전자가 몇 개냐면요. 16개고 여기는 18개. 우리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더라도 얘는 선형 구조죠. 얘는 꺾어진 구조예요. 그러면 중간에 NO2가 있거든요. NO2는 어떤 구조일까요? NO2는 선형일까 꺾어진 걸까? 얘도 꺾어진 구조예요. 아까 NO2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죠? 여기 전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만 전자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꺾어진 구조. 얘도 꺾어진 구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요 YC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래의 분자들은 각각 선형 구조를 하고 있는지 꺾인 구조를 하고 있는지 YC 다이어그램이라고 예측하라. 이건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요. 자, 16개까지는 선형 구조였다가 전자 하나만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꺾어진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지. 그를 MO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냐.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자면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얘는 스택 넘버가 2고 스택 넘버가 3이기 때문에 꺾어진 구조라고 설명하는데 MO 이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H3에서 배웠었던 게 있었잖아. H3에서. 자, 요거 MO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내가 이거 수소를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몰레큘러 오비탈이 에너지 주기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얘는 에너지가 떨어진다. 얘도 에너지가 떨어진다. 근데 얘는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잖아. 분자 모양이 바뀌면서 요게 180도였었거든요. 지금 몇 도가 되냐면 60도. 180도에서 60도로 바뀌어가면서 오비탈 에너지 주기가 바뀌잖아요. 이 다이어그램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YC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프린트를 나눠준 것이 조금 복잡한 YC 다이어그램.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은 가운데 X 원자가 있고 양쪽에 AB 원자가 있는데 180도일 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요 각도가 180도일 때 에너지 준위를 여기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 세타가 됐을 때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요 그림에 그려.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거. 여기는 뭐냐면은 세타가 180도일 때 에너지 준위, 오비탈 에너지 준위. 그다음에 그것이 각도가 180도에서 60도가 아니라 세타로 90도구나. 90도까지 가게 되면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0도일 때는 CO2랑 같은 케이스죠. CO2랑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3 시그마 G, 2 시그마 U, 4 시그마 G, 3 시그마 U, 1 파이 U, 1 파이 G, 2 파이 이렇게. 파이로 오비탈은 두 개씩 있죠, 그죠? 두 개씩. 그래서 내가 두 개를 그려준 거야, 두 개. 시그마는 하나짜리니까. 자, 근데 3 시그마 G 오비탈 에너지 준위 180도일 때 요 준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면서 90도로 바뀌어졌어. 그때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죠?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 시그마 G 오비탈은 각도가 바뀌더라도 크게 안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2 시그마 U도 뭐 크게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아. 4 시그마 C는 살짝 올라가. 요 그림을 YC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자, 3 시그마 U도 살짝 올라가. 많이 올라가진 않고 살짝 올라가. 1 파이 U도 비슷한데 갈라져. 1 파이 G부터가 이제 중요해. 1 파이 G. 1 파이 G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에너지가 좀 과장되게 그리자면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2 파이가 진짜 중요해. 2 파이 중에 하나는 그대로 가는데 다른 하나는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 이제 뭘 설명할 수가 있냐? 자, CO2라면 전자가 몇 개 있었다고요? 16개 있으니까 전자가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 어디까지 채워지죠? 1 파이지까지 채워진다. 1 파이지. 근데 여기 오비탈들은 뭐 그렇게 에너지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각도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1 파이지 오비탈은 어떻죠? 각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급격히 에너지가 높아져. 그러면 얘는 90도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180도로 유지하는 게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180도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CO2는 선형 분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자 하나 딱 더 들어가. 16개는 여기까지 차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자는 어떻죠? 오비탈이? 쭉 내려가 버려. 1파이, 2파이 중에 한 오비탈이 급격히 떨어지는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16개까지 여기까지 차는 17개가 되면 여기가 채워지는 거야. 2파이 위에 채워지게 되는 거야. 근데 2파이가 취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도가 90도가 되면 꺾어지면서 급격히 안정화가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각도가 꺾어지는 것이 안정화된 오비탈이기 때문에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6개까지는 선형이었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17개, 18개가 되면은 꺾어지냐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MO는 이거 가지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VB로는 루이스 다이그램 그려서 S 스택 넘버 이용해서 설명해 주고 MO로는 요 YC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왜 꺾어지는가를 설명해 준다. 여러분들 책에 그래서 나와 있을 거예요. 16개까지는 선형 분자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서 17개 이상에서는 꺾어진 분자다. 이제 MO로서 이거 가지고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우리가 CO2 배웠어요. 근데 CO2는 뭐랑 같다고요? NO2 플러스랑 같아요.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랑 뭐랑 같냐면은 온수리랑 같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NO2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결론은 얘는 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쌍을 이루는 MO가 만들어진다. 쌍을 이룬다는 게 중요해요. 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p 오비탈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수직인 방향이 또 p 오비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쌍을 이룬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자는 여기까지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NO2 마이너스는 꺾어진 분자이기 때문에
쌍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하나만 존재. 그래서 전자가 어디까지 지어지냐면은 여기까지 지어지.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었는데 요거는 뿔 없고 마이너스 뿔. 전자 여기까지 지어지는 문제. 얘도 꺾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전자 하나만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이아마그네틱하고요. 얘도 다이아마그네틱해요. 얘는 근데 파라마그네틱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MO 이론을 배웠고 이제 VB 이론을 살짝 배웠죠. 살짝.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요. 먼저 MO 이론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 1SA 여기 1SB가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오토밀 오비탈이었지만 분자 형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1SA 플러스 1SB라는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거기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은 두 개 전자로 구성된 시스템인데 얘는 두 개 전자가 다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죠? 다 본능 오비탈에 들어가. 그러니까 1SA 플러스 1SB 라는 함수에 1번 전자가 들어가고 똑같은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도 들어가는 거야. 원 SA 플러스 1SB라는 본능 오비탈에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전자도 똑같은 오비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저렇게 된다. 자, 그럼 이걸 풀어줄 거예요. 그럼 항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4개가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항은 1SAM 얘랑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주고는 A가 아니고 1SA2 마찬가지죠. 이런 항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1SA1 1SAB2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SA2 이 항이 4개가 나오게 돼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4개 항 중에 이 위의 항은 어떤 거죠? 첫 번째 전자나 두 번째 전자나 A 프로톤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 두 개 전자가 모두 다 A 프로톤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두 개 전자가 다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뭐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라는 거죠. 두 번째 함수는 어떤 거냐면은 두 개 전자가 모두 다 B 프로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첫 두 개 항은 이런 상태를 나타내주는 파동 함수야.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이온 상태라는 거죠. 아이오닉 스테이트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항은 우리가 많이 봤던 항이죠. 1SA1, 2, 1SB2 그다음 1하고 2를 바꿔서 나타내는. 이거는 어느 이론에서 설명해주는 파동 함수죠? VB 이론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파동 그 함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를 코바런트 함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면 아이오닉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항하고 밸런스 본드 세어리에서 나타나는 파동함수 두 개를 합한 것이 몰레큘 오비탈. 얘는 다른 말로는 두 전자가 공유되는 코발런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다. 몰레큘 오비탈은 가만히 뜯어 보니까 아이오닉 항하고 밸런스 본드 코발런 항을 합해서 만들어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약간 수상한 점이 있어. 무슨 수상한 점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AP 분자는 완벽히 고유결합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어떨 땐 또 완벽히 이온익 성태를 띠기도 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분자는 그 중간 어딘가라는 거지. 코바런 캐릭터와 아이오닉 캐릭터 어디 중간에 있는데 대부분의 분자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오닉 항의 컨트리뷰션하고
코발런항의 컨트리뷰션이 정확히 50%라는 얘기예요. 개수가 똑같거든. 여기 개수의 크기랑 여기 개수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죠? 몰리큘러 오비탈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분자는 아이오닉 항도 50%, 코발런 항도 50%라고 본다는 거예요. MOD.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대부분에서는 어떤 분자는 이 항이 더 클 때가 있고요. 어떤 분자는 이 항이 더 클 때가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인데 분자 오비탈 이론에서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둘 다 50%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남다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집어넣죠. 그래서 남다를 실험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좀 더 실제 분자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파동 함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분자는 코발한 캐릭터가 큰 분자다라는 의미가 돼요.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죠? 이 분자는 아이오닉 항이 좀 크다라는, 아이오닉 캐릭터가 좀 더 큰 분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다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파동 함수를 표현한다. 자, 근데 요거랑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3장에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멀리컨의 방법을 이용가 있고 하나는 또 뭐가 있었죠? 폴링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멀리컨의 방법을 기억을 되살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평균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왜 문제가 있었냐면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폴링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폴링 때문에 나왔죠. 폴링의 방법은 기본적인 가정이 뭐죠? A와 B로 이루어진 이온자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두 항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게 기본 가정이었었잖아요. 그 두 항이 왜 나온다고 그랬죠? A, B 분자는 코발한 성격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아이리 캐릭터를 갖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컨트리뷰션을 합으로 표현해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코발런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소리에 나와 있지만 기하평균이 요 컨트리뷰션은 요거로 대체할 것이고 아이오닉 컨트리뷰션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의 제곱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 요 식이 펄링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었다는 거죠. 그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A 원소와 B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자 분자는 아이오닉 캐릭터도 있지만 코발한 캐릭터로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요 식에 가면은 몰리큘러 오비탈은 두 항의 합이라는 거예요. 아이오닉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하고 코발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성격도 갖고 있고 이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두 항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에 포텐셜 커브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가 이제 4개가 그러는데 맨 위쪽 거하고 맨 아래쪽 거만 볼게요. 자, 여기 HI가 있어요. H. 여기서 이건 HI고 여기 HF인데 HI하고 HF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얘하고 얘는 코발한 캐릭터도 갖고 있고 아이오닉 캐릭터도 갖고 있는데 그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HI 같은 경우에는 얘가 위 포텐셜 커브가 아이오닉 스테이트예요. 아래 커브는 코발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코발한 캐릭터의 포텐셜 커브,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포텐셜 커브.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개가 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 우리가 두 개의 오비탈이 상호작용할 때 에너지 값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어.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얘야. 그러니까 코발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얘는 그냥 아이오닉 캐릭터를 갖고 있어. 근데 위쪽에 HF는 어떠죠? 점선 보이는 거 점선. 요게 H 플러스 F 마이너스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커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 요게 코발한 캐릭터를 갖고 있을 때의 포텐셜 커브야. 중요한 게 뭐냐면 점선 부분을 봐야 돼. 점선 부분. 점선 부분은 매우 가차워.
매우 가깝다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오닉 스테이트하고 코바란 스테이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 믹싱이 된다는 거야. 믹싱이 될 때 어떻게 되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코사이 코발런트랑 여기가 코사이 아이오닉이다.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두 개가 상호작용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오비탈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얘는 밑으로 올라가고 얘는 에너지가 낮아져. 이 점선이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코바런 캐릭터, 아이오닉 캐릭터. 근데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 포텐셜 커브는 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상태랑은 다른 거죠. 이거는 순수 코바란 캐릭터지. 여기에는 코바란 캐릭터에 뭐가 들어가죠? 아이오닉 상태에 섞여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좀 성격이 다르다. 얘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바란 캐릭터예요. 얘는 맨 아래쪽에. 근데 여기에는 어떤 성격이 섞여 들어가냐면은 아이오닉 캐릭터가 여기 상당히 많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8장이 이제 8장. 그래서 8장을 마쳤어요. 8층. 여기까지가 8장이에요. 1장 7장. 미안.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미안. 8장. 다음 주는 유기화학이 하나가 나와요. 시험 범위 8장이요. 8장까지야. 시험 범위는 8장이 아니야. 아 예. 아니, 내가 정신이 없네. 7장까지. 7장까지 여기까지요. 시험 범위 6장 이게 6장이에요. 지금. 네. 6장. 7장까지 시험 범위. 유기화학이 하나가 더 들어가. 근데 유기화학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시 잘만 외우기만 하면 돼요. 8장이 가장 어렵고요. 근데 강조하지만 8장에 나왔던 내용이 6장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와. 8장에서 또 나오고 20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중요하죠.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